오신의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메타 광고 집행하는 방법 중에 기본 광고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메타 구매 전환 추적 AI 매니저를 사용하시면서 광고를 집행하실 때 여러 가지 광고 집행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행하시면 된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캠페인의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광고 캠페인의 구성은 캠페인 안에 광고 세트가 있고 이 광고 세트 안에 광고가 있습니다. 캠페인 안에는 여러 개의 광고 세트가 들어갈 수 있고 광고 세트 안에는 또한 여러 개의 광고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광고 캠페인이 가장 큰 상위 그룹입니다. 캠페인 안에, 그러니까 캠페인보다 작은 부분이 광고 세트가 있는 거고 광고 세트보다 더 작은 부분이 광고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폰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아이폰도 있고 갤럭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아이폰 안에 아이폰 13, 14, 15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과 같은 요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캠페인 안에 광고 세트 안에 광고 요렇게가 하나의 캠페인을 구성할 수 있고요. 광고 캠페인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그리고 광고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광고 목표는 구매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했었죠. 요렇게 설정을 해야 인공지능이 얘는 지금 구매를 많이 할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광고를 하길 원하구나 라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 세트의 경우는 광고 캠페인 안에서 움직이면서 광고 노출 타겟을 설정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잠재 고객이 있고요. 인스타그램 계정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고요. 리타게팅으로 이미 내 홈페이지에 왔다 간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서 여기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노출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PD에 노출시킬 것인가, 동영상 영역에 노출시킬 것인가, 아니면 PC의 어떤 특정 부위에 노출시킬 것인가, 이렇게 광고를 노출시키는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광고는 도대체 뭘 노출시킬 거냐, 광고 소재로 이미지, 동영상 혹은 이전 게시물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각각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하나씩 세팅을 해볼 건데요. 일단 광고 캠페인 구성은 저희가 판매, 그러니까 구매 전환을 목표로 광고를 집행할 거고, 캠페인 이름을 설정하고 광고 세트 이름을 설정하고 소재를 설정합니다. 물론 이 다음에 설정해도 되지만 저는 미리 이렇게 설정해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판매로 광고 캠페인의 목적을 잡았기 때문에 요 3월 봄 이벤트라고 하는 캠페인은 어떻게 하면 구매를 많이 할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잠재 고객이라고 적혀 있는 광고 세트는 누구한테 노출시킬 것이냐, 어떤 위치에 노출시킬 것이냐, 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요 소재입니다. 요 소재는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이전에 이미 포스팅했던 게시글, 요 세 가지를 잘 활용해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을 눌러주면 이제 캠페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부분은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입니다. 요 놈이 뭐냐 하면 앞에서 캠페인은 광고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광고 캠페인의 예산을 2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광고 세트 A는 만원, 광고 세트 Z는 만원, 이렇게 해서 캠페인 예산 2만원에 A 만원, Z 만원, 요렇게 2만원을 모두 쓴다. 뭐 요렇게 우리가 각각을 세팅하는데, 요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을 쓰게 되면 페이스북이 보고 A가 성과가 좋아 라고 하면 2만원 예산 중에 얘한테 18,000원을 쓰고 얘한테 2,000원만 쓰고 이렇게 지가 알아서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 안에 광고 세트가 여러 개일 경우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예산을 조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을 끄시면 되고요. 잘 해줬으면 좋겠다, 성과가 많은 곳에 돈을 더 넣고 성과가 없는 곳에는 돈을 적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얘를 켜주시면 됩니다. 이건 사실 마케터의 성향이기 때문에 저는 얘를 켜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1일 예산 적어 주시고요. 다음 누르면 광고 세트로 넘어가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실제 화면에서 구성하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이전 강의에서 만들기 그리고 구매 전환 광고를 하기 위해서 판매 선택하는 것까지 했었고요. 그대로 넘어가도 되지만 저는 여기서 미리 선택사항을 통해서 캠페인명, 세트, 광고, 소재에 대한 내용도 미리 입력해 놓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씩 세팅이 되고요. 필요에 의해서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캠페인 이름은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날짜를 넣는 이유는 그냥 캠페인명만 보면은 언제 집행한 건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023년 3월이야 라고 명확하게 넣어줬고요. 광고 세트의 이름은 20대 잠재 고객으로 했고요. 광고 만들기는 소재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계속 눌러주면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서는 저희가 직접 설정을 하려고 수동 판매 캠페인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 앞에 거도 해야 되지만 저희가 디테일하게 세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디테일한 세팅을 위해서 수동 판매 캠페인을 선택하고 그리고 계속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왼쪽에 3월 봄 이벤트 나오죠. 20대 잠재 고객 나오죠. 그리고 제가 소재 1이라고 넣은 것까지 딱 세팅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딴 거는 뭐 크게 선택할 거 없고요.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인공지능이 캠페인 안에 여러 가지 광고 세트들을 보고 성과가 좋은 것에 예산을 늘려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 예산은 총 예산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일 예산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 캠페인은 하루에 25,000원을 쓰겠다 라고 넣었고요. 사실 요 지금 계정은 하루에 10,000원 미만으로 쓰던 계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25,000원을 넣으니까 너 평소보다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라고 경고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무시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단에 특정 기간에 예산을 늘리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일단 선택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다음을 눌러줍니다. 자 광고 세트가 나왔는데요. 일단 슬라이드 먼저 보시고 여기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광고 세트의 구성은 전환 위치를 잡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전환이 일어나느냐 당연히 우리는 웹사이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성과 목표는 전환수 극대화이고요. 우리에게 전환수는 구매수거든요. 그래서 구매수를 극대화하는 게 이 성과의 목표입니다. 픽셀은 픽셀샵에 세팅된 커스텀 픽셀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전환 이벤트는 당연히 구매이고요. 참고로 예산은 여기서 따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요 1일 예산 요 2만원이라는 것 안에서 지가 알아서 예산을 나눠줍니다. 성과가 좋은 것에 나눠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예산을 설정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을 5% 해서 각각의 광고 세트에 예산을 설정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요 화면에서 광고 세트에 예산을 설정해 주시면 된다. 자 이제 타겟인데요. 타겟은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많은 우리가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들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잠재 고객 타겟입니다. 성별, 연령, 지역, 관심사를 타겟으로 노출을 시켜주고요. 말 그대로 우리 걸 아직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고객들 요 고객들을 추출해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리타겟팅이고요. 리타겟팅은 픽셀을 활용해서 내 쇼핑몰에 방문한 사용자들에게 다시 노출시키는 방법이고요. 간혹 여러분들이 어떤 쇼핑몰이나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쇼핑몰의 광고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리타겟팅을 통해서 한 거고요. 인스타그램 계정 참여자는 여러분들 중에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잘 운영하시고 있다. 컨텐츠도 만들고 있다. 팔로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용자들의 반응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인스타그램 계정에 참여한 사용자들에게 내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요. 유사 타겟인데요. 잠재 고객 타겟, 내가 설정한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킨다거나 픽셀을 활용해서 내 쇼핑몰에 방문한 사용자들과 비슷한 사람을 또 노출시킨다거나 인스타그램 계정 참여자들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다시 노출시켜주는, 그러니까 어떤 맞춤 타겟을 정하게 되면은 그 타겟과 비슷한 유사한 사용자들을 찾아서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리타겟팅의 숫자가 너무 작다 라고 한다면 유사 타겟을 통해서 비슷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노출을 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죠. 오늘은 잠재 고객 타겟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타겟 관리는
광고가 노출되는 지도상의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쇼핑몰은 위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어드밴테이지 타겟이 있습니다. 어드밴테이지 타겟은 메타 광고가 자동으로 타겟을 찾고 거기에 맞게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법인데요. 저는 여기 선택상 보시면 타겟 추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추천하는 이 타겟을 먼저 광고를 집행해 줄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대로 해도 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타겟에게 먼저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어서 타겟 추천을 눌러서 그리고 연령과 성별, 상세 타겟팅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 타겟팅은 관심사, 그리고 관련 업종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설정을 했다면 이제 노출 위치를 설정하게 됩니다. 노출 위치는 기본적으로 모든 광고 영역에 노출시키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다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수동 노출 위치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노출시키고 또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중에도 노출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피드나 스토리, 릴스를 중심으로 노출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모든 영역에 노출을 시키면은 노출당 단가, 즉 CPM 비용도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아이템에 따라서 피드나 동영상보다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CPM 단가가 더 올라가더라도 피드와 스토리에 노출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 노출시킬 것인가? 그러면 어드밴테이지 노출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야, 내가 직접 노출되고 싶은 영역을 선택할래 라고 하신다면 수동 노출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택하셨다면 다음 눌러 주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 화면에서 한번 볼게요. 광고 세트 이름은 20대 잠재 고객이라고 제가 했고요. 그리고 전화는 웹사이트에서 생기죠. 웹사이트. 성과 목표는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환수 극대화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픽셀은 여러분들의 픽셀 샵에서 운영하는 픽셀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화면에서도 픽셀이 두 개가 있죠. 이 중에 픽셀 샵에서 발행하는 커스텀 픽셀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일정 적어주시면 되고 예산은 어드밴테이지 캠페인 예산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따로 설정 안 하셔도 되고요. 종료 날짜가 있느냐 없느냐 요 정도만 여기서는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타겟 관리인데요. 요거는 그냥 두시면 되고요. 어드밴테이지 타겟입니다. 요대로 두면 얘가 분석해서 알아서 광고를 노출시켜 주는데 나는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연령은 29까지 20대로 할 거고요. 성별은 모두 그리고 타겟은 직장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있는데 이거는 뭐 대략 저는 이 정도만 하고요. 또 사용자들에 따라서 여기를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이 정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노출 위치 알아서 네가 노출을 해줘 라고 하는 어드밴테이지 노출 위치인데요. 이렇게 하면 CPM이 낮아지고 다양한 영역에 노출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서 수정을 누르게 되면 나는 추천 말고 직접 내가 노출시킬 영역을 찾을 거야. 여기서 노출 기기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제가 세팅을 한다면 저는 데스크탑에서 뭐 광고를 노출시킬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데스크탑을 끄고 그럼 모바일만 되죠. 오디언스랑 메시지 끄고 그리고 피드는 페이스북 피드와 인스타그램 피드 그리고 스토리와 릴스 정도 전 요 정도 세팅을 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의 성향과 또 여러분들의 아이템에 따라서 노출 위치를 추가하고 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노출 위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노출당 비용은 올라가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노출 위치를 많이 선택하면 할수록 CPM 비용, 즉 노출당 비용은 낮아지게 되고요. 노출 영역을 적게 선택하면 할수록 노출당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눌러보면 이제 광고의 소재 관련된 화면이 나옵니다.
광고의 구성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계정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집행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광고 설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직접 광고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기존에 올렸던 게시물을 사용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기존 게시물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게시물 선택을 눌러서 이미 작성했던 게시글을 선택해서 광고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뭐 광고 문구라던가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은 게시글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광고 만들기를 선택할 경우는 하단에 보시면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 슬라이드, 컬렉션 이런 다양한 광고들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여러 광고주의 광고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왼쪽 화면에 보시면은 여러 개의 광고들과 함께 노출되는 요걸 말합니다. 보통은 화면처럼 이렇게 하나만 딱 나오는 이런 경우 많이 보셨지만 최근에 보시면 여러 개의 광고들이 함께 나오는 이렇게 묶여서 나오는 요런 거거든요. 여기에도 노출을 시켜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 성향입니다. 나는 이런데 노출 안 될래 라고 하면은 요 버튼을 끄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노출량을 일단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노출이 돼도 상관이 없어 라고 하신다면 여러 광고주의 광고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광고주의 광고의 장점은 노출량을 증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여러 광고 소재들이 같이 노출되기 때문에 주목도는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게시글의 경우는 기존 게시물들의 이미지나 텍스트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넣을 건 없습니다. 광고 URL 제외하고는 특별히 넣을 게 없지만 광고 만들기는 우리가 이미지부터 문구, 제목, 설명 이런 것들을 다 넣어 주셔야 되고요.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UI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인스타그램에서 노출 많이 시키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예쁘게 잘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저는 대략 넣어 봤고요. 인스타그램이 요렇게 나온다, 페이스북은 요렇게 나온다. 보시면 다르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위주면 인스타그램의 광고가 예쁘게 나오는지 요런 부분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구석구석에 기본 문구, 제목, 설명, 행동 유도 버튼 요런 것들 잘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랜딩 페이지로 가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의 스마트 스토어 주소가 아니라 픽셀샵의 주소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실제 연결될 페이지이고요. 표시 링크는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링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둘 다 픽셀샵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 하셨으면 동의하고 게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실제 화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소재 1번 넣었고요. 대표 계정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 세팅이 되었고요. 자, 여기서 게시글을 사용하면 여기 게시물 선택 있죠? 요걸 클릭을 해서 이미 제가 작성한 게시글 전 인스타그램에서 요거 클릭을 해서 넣어주면은 알아서 다 잘 보입니다. 요거는 페이스북, 요거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릴스는 요렇게 보일 거야 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기본 문구 게시글의 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행동 유도는 자, 여기서 더 알아보기나 지금 주문하기나 지금 구매하기 뭐 요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매하기를 누르게 되면, 그리고 여기 웹사이트 있죠? 요 웹사이트 주소를 여러분들의 픽셀샵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추적에도 웹사이트 이벤트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동의하고 게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요게 게시글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인스타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바로 광고로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내가 소재를 다 만들겠다 이런 분들은 광고 만들기 누르시고요. 형식은 단일 이미지나 동영상 있고요. 슬라이드 있고요. 컬렉션이 있습니다. 저는 단일 이미지 선택할 거고요. 나는 여러 광고주와 같이 광고를 하겠어 라는 걸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따로 노출시키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꺼 주셔도 되겠죠. 저는 켜놓고 광고 크리에이티브 부분에서 미디어 추가 이미지,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이미지를 넣으실 때 이렇게 잘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감안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가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완료. 자, 그리고 기본 문구
그리고 자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랜딩 페이지 부분에 여기에 픽셀샵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표시 링크는 역시도 픽셀샵 주소를 넣었습니다. 픽셀샵에 접속하면은 알아서 카테고리 코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조금 사용자들 입장에선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 전 이렇게 넣었고요. 나머지 그대로 둡니다. 추적에 웹사이트 이벤트 체크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의하고 게시 누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가 게시글을 우리가 활용했을 때는 여기 기본 문구, 제목, 설명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됐었는데 요건 다 우리가 넣는 거다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보이는 것과 인스타그램에서 보이는 것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인스타그램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인스타그램에서 잘 보여야겠죠.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잘 보이려면 이렇게 기본 문구를 잘 넣어야겠죠. 나머지 제목이나 설명은 여기서는 딱히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하셨으면 동의하고 게시를 누르면 이제 광고가 집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동의하고 게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광고 세트를 늘린다거나 광고 부분을 늘린다거나 추가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고 세트와 광고를 복사하고 복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소재의 경우는 새로 만드셔도 되지만 빠른 복제, 그러니까 기존의 세팅을 유지한 채 복사를 해서 거기서 조금씩 바뀌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더 빠르고 유용합니다. 광고 세트의 경우는 광고 세트에서 물론 새로 만들어도 되지만 빠른 복제를 통해서 기본 세팅을 유지한 채 바꿔주시면 되겠죠. 화면에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광고가 세팅된 화면에서 나 광고 소재를 더 만들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원래는 광고 세트에서 눌러서 광고 만들기를 해서 처음부터 하시면 되는데 또 이러니까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요 광고 소재를 빠르게 복제를 하고 자 그러면 여기 소재 1번 4번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된 채 복사가 되거든요. 그럼 얘를 소재 2번으로 하고 여기서 특별히 바꿀 부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디어를 다른 놈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완료 누르면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동의하고 게시하시면 요 소재도 있고 요 소재도 있고 이렇게 쉽게 빨리빨리 할 수가 있다. 지금 제가 한 건 광고를 복사 뜬 거고요. 이번에는 요 광고 세트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0대 잠재 고객인데 경우에 따라서 나는 30대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물론 여기 눌러서 광고 세트 만들기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바쁘잖아요. 그래서 20대 잠재 고객 여기 눌러서 빠른 복제 누르면 20대 잠재 고객 4번이 나옵니다. 요거 저는 30대로 바꿀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연령만 저는 30세를 두고 동의하고 게시를 누르면 요 20대 잠재 고객은 20대한테만 노출이 되고 30대 잠재 고객은 30대한테만 노출이 되고 요렇게 빨리빨리 광고와 광고 세트를 복사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마스터 하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강에서는 어떻게 하면 요 잠재 고객들을 디테일하게 알 수 있을까, 좀 더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요 잠재 고객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요런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